요즘 AI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하루는 천국, 다음 날은 지옥으로 가는 롤러코스터 같죠. 네, 맞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나에 뭐 환호했다가 맞아요. 그랬다가 또 금리 인상 소식 들리면 불안에 떨고. 그렇죠. 이 뜨거운 열기가 과연 세상을 바꿀 기술혁명의 시작일지 아니면 그냥 곧 터져버릴 신기루일지 참 궁금한 시점이에요.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어 볼 질문입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단기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사실 1년치 실적만 가지고는 뭐랄까 큰 그림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경기는 늘 순환하고 특정 해의 실적은 외부 요인 때문에 부풀려지거나 위축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엄청난 이익을 냈다고 해서 내년에도 그러리란 보장은 전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지표가 바로 실러 케이프 지수라는 거예요. 아,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그거요? 네, 이건 지난 10년간의 평균 이익을 기반으로 시장의 온도를 재는, 말하자면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진단하는 도구죠. 이 지표가 지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10년 평균이라니 확실히 단기적인 소모음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의 본질적인 체력을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과열의 징후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쏟아붓는 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군비 경쟁 수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그냥 돈을 많이 쓴다 이걸 넘어서는 얘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보다 더 흥미로운 건 그 돈을 쓰는 방식이에요. 최근 들어 특수목적법인, 즉 SPV라는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죠. SPV요? 그거 혹시 2000년대 초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앨런 스캔들의 핵심 아니었나요? 정확해 보셨어요. 물론 SPV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하지만 그 목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본사 장부와는 별개인 유령 회사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죠? 어차피 같은 회사가 하는 일인데 왜 굳이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까지 설마 네? 본사 재무제표에는 그 부채가 안 잡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본사의 재무제표는 아주 깨끗하고 건전해 보이죠. 부채 비율도 낮고 위험 부담도 없어 보이고요. 와, AI 데이터 센터처럼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이 드는 사업에 이런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이 이 막대한 투자 리스크를 장부 뒤로 감추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돈을 많이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대체 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 방법을 쓰는 걸까요? 단적인 예로 오픈 AI의 경우를 한번 보죠. 현재 맺고 있는 여러 약속들을 다 이행하려면 2030년까지 무려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이 필요할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280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인데요. 네. 아직 명확한 수익 모델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회사가 그 정도의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 한다는 건가요?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AI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자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의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을 완전히 독점할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감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지극히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인 셈이죠. 수익 모델도 불확실한데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다? 그건 투자자들이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나 과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실러 케이프 지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런 막연한 느낌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10년 평균 이익으로 주가를 나눈다는 그 지수 말이죠. 경제 사이클이나 일시적인 왜곡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PER은 특정 해의 이익을 쓰니까 경기가 좋으면 주식이 싸 보이고 나쁘면 비싸 보이는 착시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실러 케이프 지수는 10년치 이익을 물가 상승률까지 보정해서 평균을 내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숫자가 얼마인가요? 현재 S&P 500의 실러 케이프 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현재 40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40이요? 그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비교할 만한 기준점이 있어야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지수의 역사적 평균치가 약 17 정도 됩니다.
17인데 40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어요. 뭔데요? 역사상 이 지수가 지금보다 높았던 시기는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설마? 네, 바로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했을 때입니다. 아, 당시 지수는 44까지 치솟았었죠. 그 외에는 1929년 대공황 직전이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지금만큼 높진 않았어요. 와.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우리는 지금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장 열기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 지표가 내일 당장 시장이 붕괴한다고 예언하는 수정구슬은 절대 아니에요. 고평가 상태가 몇 년 더 지속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으라고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등음은 분명합니다. 시장에 엄청난 열광 혹은 탐욕이 끼어 있다는 징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이 열풍의 중심에 있는 거대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속도를 좀 줄이고 있나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엑셀을 더 깊게 밟고 있죠. 최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한 답변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뭐라고 했는데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설령 우리가 과잉 투자를 하더라도 그 남는 컴퓨팅 파워를 우리 앱이나 광고 추천 기능 개선에 수익성 있게 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요. 와,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수백조 원이 걸린 계획인데 실패 가능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일종의 믿음의 영역처럼 느껴지죠. 일단 지어놓으면 어떻게든 쓸모가 있겠지 하는. 전형적인 짓고 나면 수요는 따라온다는 접근법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과연 이게 유일한 방법일까요? AI 혁명에 동참하려면 모두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들어야만 하는 것처럼요. 혹시 다른 길을 가는 플레이어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IBM 같은 기업의 대조적인 전략이에요. IBM이요? 네. IBM은 이런 인프라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대신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는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전략을 택했어요. 아하, 곡괭이와 삽 전략이요. 그러니까 AI라는 금광을 직접 파헤치기보다는 금을 캐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나 노하우를 제공해서 돈을 번다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IBM은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업 고객들을 위한 AI 컨설팅 서비스고요. AI를 쓰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대하고 비싼 범용 AI 모델 대신 특정 목적에 맞춰 작고 효율적으로 만든 맞춤형 AI 모델을 제공하는 거예요. 명확한 투자 자본 수익률, ROI가 가능한 모델들이죠. 굉장히 세룡적인 접근법이네요. 실제로 성과도 좀 있나요? 네, 지금까지 주로 이런 컨설팅과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에 달하는 AI 관련 사업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3조요? 막대한 인프라 투자 없이도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흥미롭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곡괭이와 삽을 파는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유효할까요? 결국 거대 모델과 인프라를 가진 빅테크가 시장을 다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통계요. 네. 최근 MIT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생성형 AI 시범 프로젝트의 무려 95%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실패한다고 해요. 잠깐만요. 95%요? 100개 중에 5개만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다들 AI 하는데 실제 성공률은 그렇게 처참하다고요? 저도 처음 보고 믿기지 않았어요.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AI라는 최신형 슈퍼카를 손에 넣는 것과 그 차를 몰고 F1 대회에서 우승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슈퍼카 키는 손에 쥐었는데 시동 거는 법도 모르고 트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야 IBM의 전략이 왜 똑똑해 보이는지 알겠네요. 모두가 슈퍼카를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IBM은 운전 교습소와 내비게이션을 팔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죠. 95%의 실패율이라면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겠네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시장 과열을 보여주는 실러 KP 지수가 이미 닷컴 버블 시기에 육박했다는 점. 둘째,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기성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AI 프로젝트의 실패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현실의 벽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죠. 어떤 전략일까요? AI라는 거래한 흐름 자체를 외면할 필요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투기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투자는 피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걸고 인프라 경쟁에 뛰어드는 기업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닷컴 버블을 돌이켜보면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 자체는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세상을 바꿨죠. 문제는 언제 그리고 누가 그 변화의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착오였습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진짜 승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네요. 예측은 맞았지만 섣부른 베팅이 문제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잠재적인 AI 거품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AI가 과연 세상을 바꿀 것인가가 아닐 겁니다. 그건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요. 그럼 진짜 질문은 뭘까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기업이 과연 이 기술의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수혜자가 될 진정한 승자인가? 아니면 초기 과대 광고에 휩쓸려 가장 먼저 사라질 존재인가? 이 둘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지금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